안녕하세요. 휴한현 김헌 원장입니다. 공황장애라고 할 때는 일반인들이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공황발작과 공황장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황발작은 공황장애의 이제 메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려면 이제 공황발작과 함께 그 얘기불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얘기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불안은 그 공황발작이 내가 원치 않은 상황에 갑자기 이렇게 공황발작이 발생하게 됐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서부터 겁을 냅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얘기불안이라고 하고, 그 얘기불안 때문에 어디 외출을 못 한다거나, 뭐 학생이 학교를 못 간다거나, 아니 직장에 출근을 못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될 때 이 세 가지 범주를 합쳐서 이제 공황장애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공황발작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있는 우리에 갑자기 이렇게 맨몸으로 아무 무기 없이 같이 갇혔을 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굉장히 뭐 가슴도 뛸 수가 있고, 뭐 호흡도 가빠질 수가 있고, 뭐 식은땀도 날 수가 있고, 뭐 어지럽고, 추웠다 더웠다 어떤 열감도 생길 수가 있고, 다리도 후들거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공황발작은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계라는 곳이 극도로 긴장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모든 증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 없이 한 10분 정도 이내에 굉장히 고조가 돼요. 그러다가 20-30분 안에 그런 증상이 이렇게 안정이 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공황장애의 메인 증상은 이제 공황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공황발작은 공황장애 환자가 아니더라도 뭐 사회공포증, 시험공포증, 뭐 강박, 대인공포증, 뭐 거미라든지 뭐 개를 보면 놀란다거나 뭐 피를 보면 놀란다거나 이런 경우가 특정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공황발작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에서는 말씀드린 얘기불안과 일상생활의 어떤 지장이 합쳐졌을 때 이제 공황장애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황장애 또 공황발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구체적인 원인이 이렇게 직접 밝혀진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황발작이 유발되는 상황들을 보면 평상시에 이제 타고난 기질이 공포나 불안에 관련해서 감당하는 뇌 영역이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20대에서 한 40대 사이에서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 어떤 경쟁의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타고난 약점을 가지신 분들한테 공황장애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피로하거나 아니면 또 신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됐을 때 그게 쌓였다가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면서 자기가 예기치 못하게 그런 공황발작이라든지 공황장애 어떤 병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정신과 육체의 어떤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한다기보다는 오장육부, 그러니까 신체적인 어떤 밸런스가 깨지는 거가 실제 정신적인 어떤 증상도 일으키는 걸로 한의학에서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심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의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데, 그래서 되게 심약하신 분들, 실제로 무슨 심장병이 아니더라도 심장이 약하시거나 폐의 기운이 허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 실제 공황발작이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황발작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말할 때 7정이라고 해서요, 이거 7가지 주된 감정들이 있거든요. 공포, 두려울 공자. 그래서 공포라는 어떤 정서를 담당하는 영역이 한의학에서는 콩팥, 그러니까 신장에서 담당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성장의 에너지를 응집시킨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타고난 에너지가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먹고 숨쉬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 에너지를 또 채워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뭔가 좀 원활치 않았을 때 신장의 에너지들이 부족해질 때 공포라는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한테 공황발작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을 볼 때 한의원을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그 삶을 열심히 살고 싶어 하시고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하시고 남을 너무 의식하시고 적을 만들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어떤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대인관계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자기 기준보다는 다른 사람 기준에 너무 맡겨서 굉장히 좀 소진시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실제 공황 발작이 발생했을 때 사람이 그 환자분은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짧은 시간 한 10분, 20분 동안이지만 극도의 공포감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공황장애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느낌 말로 설명드리지만 그 경험치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언을 드리자면 공황장애로 인한 공황 발작으로는 절대 사망하지는 않으십니다. 흘러가는 잠깐 내가 지금 힘들지만 흘러가는 증상이고 이걸로 내가 죽지는 않는다라는 그거를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좀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공황 발작이 발생했을 때 혼자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원하시고 주변 사람들 분명히 내가 이런 힘든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도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할 때 굉장히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황장애 환자가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실제 치료를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빈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 중에 한 30~40%는 거의 정상하고 가깝게 거의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고요.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진짜 치료를 많이 안 한다면 이렇게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증상 자체가 호흡하고 뭐 심장 박동, 그다음에 또 자율신경계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심폐 기능에 어떤 변조가 생길 만큼 뭐 과격하게 뭐 몸을 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흥분할 일들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요. 한 11시쯤엔 꼭 잠들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뇌가 다음 날에 있을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좀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채우는 시간이거든요. 공황장애의 공황 발작을 흔하게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공복감이거든요. 그걸 환자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다가 보면 뭐 점심을 거르신다거나 아니면 또 아침 안 먹고 출근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출근길에 공황 발작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니는 절대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그 양만큼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커피도 있지만 홍차, 녹차도 좀 주의해야 되고 초콜릿 같은 경우는 뭐 설탕도 많이 들어가지만 카페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를 굉장히 흥분시킬 수 있고 자율신경계를 이렇게 리듬을 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술, 담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걸 좀 지켜주신다면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그 치료 반응이 훨씬 더 잘 나오거든요.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는 거를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0대 중후반에 또 체격도 뭐 키도 한 180 되시고 체중도 한 70~80 나가시는 뭐 그런 환자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으세요. 남자분들의 뭐 그 가운데 한 분이 또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는 영업직은 아니셨는데 직종이 옮기게 되면서 뜻하지 않게 뭐 지난 연말 연시에 술자리라든지 아무래도 회식 자리가 굉장히 빈번하셨어요. 원래 안 그러셨던 분이 아무래도 좀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원래 술은 잘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게 일로서 술 마시는 거는 또 다른 또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게 그 연말 연시에 잘 버티고 넘어왔는데 갑자기 출근길에 호흡곤란이 확 느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사고를 낼 뻔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장 이제 차 세우고 응급실 가서 했지만 공황 발작이 일어나도 되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멀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해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2~3번 정도 겪게 되니까 한의원을 이제 찾아오게 되셨고 이거 진찰을 해보고 하니까 하시는 일 자체가 자기 적성에 맞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 입장에서는 뭐 직종을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은 출퇴근 일정한 상황에서 그 주말에도 좀 잘 쉬시고 하셔서 치료받고 이렇게 잘 따라 주시면 이거 젊고 건강하신 분이니까
치료 반응이 잘 나오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치료해드린 경험이 있거든요. 기질적으로 좀 힘이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또 남자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좋으세요. 치료 반응도 다른 분들보다 좀 예상보다는 좀 한 2배 이상 좀 빠른 반응을 좀 보이시는 어떤 경향이 좀 있으세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한 2배 정도 발생률이 높으세요. 실제 환자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 20대 초반 여성이셨고 대학생이셨어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내성적인 성격이셔서 뭐 앞에 나가서 뭐 발표 이런 거 못 하셨는데, 대학교 와서 이제 학생회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셨나 봐요. 한 1년은 근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뭐 방송도 뭐 사회도 보시고 이렇게 잘 하셨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힘에 부치시는 거죠. 이제 원래 자기 성향이 아닌 거를 이제 억지로 감내하면서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더 스트레스 받으시고 방송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힘드셨던 거죠. 지하철로 어떻게 뭐 학교 가는 과정에서 이제 또 한번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깨어보니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축해서 앉아있고,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또 한의원 찾아오셨어요. 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조언 드린 거는 타고난 기질상 이런 부분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은 좀 약간 모든 걸 좀 다 놓고 좀 치료에만 전념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좀 못 가셨어요. 지하철에서 자기가 경험해 보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학교 갈 엄두를 못 내시고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고, 커피를 즐기셨어요. 안 드셔야 되는데 커피 드시지 마시라. 나중에 보니까 또 초콜릿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초콜릿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티칭하면서, 20대 여성의 이런 분들은 체력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셨어요. 지금 학교도 다니시고 뭔가 일상적인 생활은 좀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제 재발이 안 되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계속 좀 관리를 해 가시는 게 중요하죠.